안녕하십니까, 예병군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썼느냐, 좀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1시간 가까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고자 이 자리에 썼습니다. 이유는 지금 막 이렇게 MZ 세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의 어떤 세상이 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이제 우리가 먼저 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이제 이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무감, 그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진짜 원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항상 늘 해 왔던 생각이지만 지금의 MZ 세대들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정말 성공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뭐 꼭 돈을 벌어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 그러니까 부유한 이제 환경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통상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고자, 그럼 그 문제점만 짚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응까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보면 더 플랫폼, 어 서스펜션, 그죠? 자,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렇게 딱 지금 명제가 딱 주어졌어요. 이 카피가 되게 섬뜩하면서도 마음에 확 와닿아서 이제 제가 이 카피를 이제 잡아왔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영화예요. 영화의 어떤 그 내용인데, 그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자, 플랫폼은 새로운 계층 구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 현상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플랫폼 세상 되게 편리하죠, 사실. 엄청 편리해요, 플랫폼이라는 게. 자, 내가 SK텔레콤이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그죠? SK통신사의 플랫폼을 쓰고 있고, 그죠? 우주라는 그 구독 경제를 쓰면 스타벅스 뭐 그 쿠폰도 하나 날라오고 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기름 넣으러 갈 때 SK에 기름 넣으러 가니까, SK 그 주유소 있잖아요. 기름 넣으러 가니까 할인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편해.' 이러면서 떴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음 차를 바꿔 볼까?' SK 렌트카에서 차를 뽑으면, 장기 렌탈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또 할인이 또 들어갑니다. '야, 이거 할인 들어가네.' 이러고 또 삽니다. 그죠? SK 렌트카에서. 그 SK 렌트카의 탁송 회사로부터 또 차를 인도받아요. 그죠? 차를 타다 보니 고장이 나. 어 SK 스피드메이트로 갑니다. 그죠? 오일을 갈아도 SK 스피드메이트로 가요. 그러면 이제 또 오일 갈고 해. 그럼 또 SK에 또 돈을 쓰고 와요. 그죠? 근데 DM이 하나 날라왔는데, 보니까 SK 정수기, 그 SK 매직이 있잖아요. 옛날 동행 매직이 지금 SK 매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SK가 인수하면서. 어 야, 요 SK 매직에서 하는 정수기 뭐 요런 것들 쓰니까 또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거 할인 들어가, 또 사야지. 렌탈을 또 합니다. 자, 여기서 잘 한번 보자고요. 이 하나의 플랫폼이 계속해서 내 지갑에 돈을 뺏어만 갔지 나한테 돈을 주지는 않은 구조예요. 결국은 나는 계속 돈을 뺏길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게 뭐다? 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 돈을 뺏길 구조만 생긴 것이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럼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뭐 이 큰 회사에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종속된 회사 이런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배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배민이 결국은 배민의 높은 수수료가 문제다. 그럼 그 플랫폼 더 플랫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엄청 세진 거죠. 오히려 수수료가 더 세지는 자기들의 이익보다 수수료가 더 큰 가만 앉아서 돈을 버는 쪽이 자기들의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 뭐다? 더 플랫폼이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속담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아마 젊은 세대들이 지금 MZ 세대들이 하는 그 얘기에 참 비통함을 느낍니다. 뭐가 자꾸 등장해요? 포자가 등장합니다. 포. 몸포, 몸포, 몸포. 뭐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집 사는 걸 포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차 좋은 거 몰고 다니면서 집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모든 걸 만족할 수 없는 모든 걸 어떤 우리 세대가 클 때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만석군은 안 돼도 천석군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던 그 시절은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점점 없어질 거라니까. 뭐 때문에? 플랫폼 때문에. 더 플랫폼 때문에. 더한 플랫폼들이 나올 거니까. 더 플랫폼들이 나올 거니까. 그죠? 여러분 카카오톡 쓰면 편리하죠. 카카오톡으로 친구하고 계속 대화도 나오고. 근데 이제 카카오톡에 전부 선물하기 버튼도 있고 카카오톡에서 돈 쓸 일만 남은 거예요. 뭐다? 이것도 더 플랫폼 얘기입니다. 더 써. 더 써. 더 플랫폼 얘기. 그 돈을 뺏길 구조만 잔뜩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구조만 잔뜩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이들 세대에 그러면 MZ 세대들이 공부할 때 야 앞으로 세상은 플랫폼 세상이 오니까 너 플랫폼 세상을 대비해봐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대학 가려면 무조건 국영수 해야 돼. 영어 잘해야 돼. 지금 언어 파괴 시대가 왔는데 AI로 언어 파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야 영어 계속 공부해야 돼. 사실 수학 저는 전공이 법학입니다. 대학원 때도 법학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뭐 졸업하고 그죠? 졸업하고 방송사에 잠깐 있다가 또 무역회사 했다가 지금의 어떤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또 이쪽 뭐 이걸 주식을 잘하도 이쪽 계통으로 또 왔어요. 수학 거의 쓰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수학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피보나치 이론 정도 겨우 적용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수학밖에는 쓰여지질 않습니다. 실사구시에서는 이건 완전 꽝인 거지. 근데도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19세기 교육 방식에 20세기의 교수진, 21세기의 학생이 존재한다는 그 말이 확 와닿죠, 사실은. 오히려 그 MZ 세대들이 공부할 때 야, 영어, 수학 중요하지만 너희들 살아가는 세대는 플랫폼 시대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해보고 AI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봐 이랬으면 이렇게 의대로 몰려가서 의대 정원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기성세대가 조금 미안해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실은. 저는 좀 미안합니다, 사실. 기성세대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빈익빈 부익부는 중산층의 개념이 굉장히 적어져요. 빈곤층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부유층의 숫자도 늘어나지만 부유층은 완전히 다른 지역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 정도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유층들은 극도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나가요. 빈곤층들은 어때요? 로보캅 영화에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 로보캅이 보호하는 우리가 로보캅 영화에서 보면 로보캅이 보호하는 것은 빈곤층들은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을 해놓고 부유한 층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경찰이었던 거예요. 로보캅이었던 겁니다. 로보캅.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플랫폼은 계속 돈을 뺏기는 구조니까 월급은 스쳐가는 그런 구조가 계속 생기다 보면 빈곤층은 여기 뚫고 나와서 중산층을 뚫고 나와서 부유층으로 가기가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사는 게 좋아지잖아요. 그럼 렌탈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좋아졌다, 사는 게 풍요로워졌다, 그럼 집이 커졌다는 얘기고, 집이 커졌다는 것은 공기청정기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렌탈한 공기청정기가 더 많아졌다. 그죠? 주방도 하나 더 생겼으니까 렌탈한 정수기가 더 많아졌다. 사무실도 커졌으니 사무실 렌탈한 공기청정기가 더 많아졌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더라도 계속 돈 뺏기는 구조는 더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게 어때요? 계속 우리들은 대기업에 돈을 뺏길 수밖에, 즉 플랫폼을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대기업에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게 뭐냐? 어떤 롤 모델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 보험 설계사, 억대 연봉의 보험 설계사들을 억대 연봉의 보험 설계사를 MDRT라고 부릅니다. 이 MDRT 모델들을 세워서 수많은 보험 설계 희생자들을 만들어요. 왜? 이걸 보고 전부 다 보험 설계사의 꿈을 가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영업에 한계치가 있거든요. 이 영업에 한계치가 있다 보면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가입해도 그 이상 가입시키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대다수의 보험 설계사들은 고까지가 한계치고 거기서 그만둡니다. 한 90% 이상이 고까지 하다가 그만둬요. 그럼 보험사로서는 손해가 나요, 안 나요? 보험사는 손해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 보통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해약하는 게 보험인데 가입한 지 얼마 안 되는 보험들을 해약해 버려요. 그러면 20개월 이내에 있는 보험들이 해약이 될 경우 보험 설계사가 받아갔던 수당도 뱉어내야 될 뿐만 아니고 이 보험 가입했는 가입자는 거의 돈을 못 찾아가요. 거의 찾아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보험사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험을 끝까지 잘 가입해서 보험을 청구해서 제대로 타먹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깔아주는 수많은 보험 희생자들의 그 피로 땀으로 보험회사의 건물은 올라간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플랫폼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의 어떤 희생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 플랫폼을 한번 보자고요. 뭐냐? 유튜버예요. 지금 어떤 어린애들에게 그 초등학교에 질문을 던져보면 장래 희망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실제로 유튜브를 해봤잖아요. 유튜브를 해보니까 정직하게 이게 구독자 수를 늘려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유명인사가 아닌다. 그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편집하는 직원도 따로 둬야 되고, 물론 일자리 창출의 의미에서는 좋죠. 편집하는 직원도 따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도 좀 더 깨끗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명 시설이 잘 갖춘 곳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 마이크도 더 좋은 걸 써야 되고. 왜? 찌직찌직거리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죠? 화질도 치직치직거리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좋은 카메라, 더욱더 좋은 마이크, 더욱더 좋은 PC, 더욱더 좋은 환경, 더욱더 일을 잘하는 편집자,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 몇 사람의 롤 모델을 내세워서, 그죠? 구글은 막대한 이익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희생자들이 등장한 거야. 너도 나도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전부 등장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성공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정직하게 가면 절대 유튜브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고를 태워야 됩니다. 광고 넣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상단에 노출되도록 돈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계속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다가. 그냥 전만 펼칠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계속 돈을 취해갑니다. 누구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 롤모델로 인해 유튜버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수많은 희생자들로 인해 그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희생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하겠다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일정 순간, 즉 10,000명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돈을 엄청 씁니다. 유튜브 회사에도 돈을 쓰고 하다가 10,000명 채우잖아요. 그 이상 늘어나도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들이 투여되니까, 광고비가 나가니까 거기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죠? 정직하게 해서 사람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정직한 얘기로 이끌어 나가겠다. 절대 구독자 수가 쌓이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 플랫폼이. 그러니까 뭐가 등장한다? 수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희생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결국은 더욱더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라고 얘기한 바가 없으니.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진짜 돈을 뺏길 수 있는 구조지, 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로봇까지 등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 가요? 그 일자리 잃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그 불만이 어디로 표출될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몰려요? 어디로 자꾸 몰아요? 지금 여러분 TV를 한번 봐보세요. TV 광고의 절반이 게임일 겁니다. 게임해. 사람을 멍하게만 팝콘 브레인으로 만드는 그 게임을 해야 너가 이 불만이 밖으로 표출이 안 돼. 게임하면 큰 돈 안 들어가. 게임을 자꾸 하게 만들어. 그 게임에서도 계속 돈을 뺏겨요. 그러다 보니 계속 돈만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게임들이 등장한다? 그죠? 옛날엔 페이 투 윈 방식의 게임들이었어요.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방식. 그죠? 지금은 플레이 투 언 방식이 등장합니다.
P2E라고 얘기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한다, 게임한다. 이 방식이 등장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코인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블록체인 방식의 코인들이 이제 막 꽃을, 즉 산업의 꽃을 막 피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도 아마 또 수많은 몇 사람의 롤 모델로 수많은 또 희생자가 또 등장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희생자만 자꾸 등장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 보자고요. 승자 독식 구조가 심해지고 있는 이유도 하나도 보면 지금 대기업이 안 다루는 곳이 잘 없어요. 지금 동네 가보세요. 옛날에는 동네 시장에 나가면 철물점도 있고 이불 가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불 가게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그죠? 구멍가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핀 가게도 있고 뭐 액세서리 가게도 있고 다 있었어. 근데 지금 어때요? 나가 보면 먹는 거 통신. 먹는 거 통신. 가게가 거의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이불 가게 보이긴 보여요. 뭐 이부자리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든 대리점식의 이불 가게들. 아그레망인가? 뭐 그거는 이불 가게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기업 독식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매하는 사람보다 마진이 더 많이 남는 대기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뭘로? 시장 경쟁 체제가 아닌 플랫폼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중소기업의 성공률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승자 독식 구조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적은 기술 개발 수준이 비용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뭐 R&D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성공률은 떨어지죠. 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뭘로 승부해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적은 마진을 가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수준이 또 떨어지는 거죠. 왜? R&D 비용을 적게 쓰니까. 그 성공률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플랫폼 구조에서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요. 대기업은 자, 기술력, 진짜 기술력 좋은 회사들은 M&A를 해서 자기 회사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시장 점유율을 또 높입니다. 브랜드 네임 밸류만으로도 돈을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또 올라가요. 이제 이 승자 독식 구조가 되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승자가 독식했어. 저번처럼 싼 가격에 어떤 소매인들한테 싼 가격에 물건을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조에서 역피라미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피라미드 방식이었어요. 생산자가 제일 마진이 적고 중간 도매업자가 그다음 마진이 적고 제일 마진을 크게 보는 사람은 최종 판매자였어요. 지금은 최종 판매자가 가장 마진이 적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됐어요. 왜? 이 플랫폼의 승자 독식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하다 보면 우울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어떻게 어떻게 힘들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를 찾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고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으니 해결책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에게 지금부터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해결책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럼 이런 이제 구조 자체는 이미 토착화되어져 가고 명시화되어져 가고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역으로 돌려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호가호위. 이 호랑이가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여우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가호위의 내용은 아시죠? 호랑이가 이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니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다. 자, 내가 앞장서 걸을 테니까 네가 뒤따르면서 다른 동물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봐라. 뒤에 실제로는 사람이 뒤에 있는 호랑이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다른 동물들이. 근데 막 여우가 앞장서 가는데 막 다들 도망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여우 때문에 도망가는 것처럼 거짓이 진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보자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호랑이 등에 한번 올라타 보자는 얘기죠. 내가 돈을 뺏기기 전에 투자를 해서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그만큼의 수익을 거두고 나도 부익부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사회는 투자를 망설이면 안 됩니다. 왜 투자를 망설이면 안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돈을 계속 뺏길 수밖에 없는 플랫폼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돈을 뺏어올 수 있는 구조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투자라는 거죠. 오직 투자만이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커피숍도 해봐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식당을 하나 큰 걸 하나 차려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내가 식당을 해요. 내가 큰 커피숍을 합니다. 과연 이 주식만큼 매력이 있을까요? 자, 어떤 장사를 하든 내가 한 해 장사를 했을 때 내가 투자금을 다 건지고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장사들은 희박합니다. 지금 플랫폼 구조상으로. 대기업에 뺏긴 돈이 더 많으니까. 결국 물건 원가가 비싸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늘 기회를 줘요. 1년에 10배도 기회를 주고 1년에 20배도 기회를 주고 늘 해마다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기회의 장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장사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만 투자를, 즉 전제 조건이 붙은 거지. 잘만 투자를 하면, 그리고 그게 10배 수익이 나올 때까지 잘만 견뎌낸다는 보장이 된다면 여기만큼 큰 기회를 주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코인이 그러할 수는 있어요. 코인도 무조건 나쁘게 나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체 코인, 즉 알트코인 빼고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까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블록체인 방식입니다. 그죠? 이건 알트코인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다른 코인의 기반이 되는 코인들이에요. 그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정적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지코인처럼 한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코인의 발행 숫자가 한정적이에요. 도지코인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매해 그만큼의 첫 발행량만큼 또 찍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선 가격까지는 절대 못 올라가. 해를 넘길수록 그 가격 오기가 더더욱 힘들어진다. 내가 산 가격 오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게 도지의 약점이에요. 그게 알트코인들의 약점이야. 한정적이지 않은 코인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투자를 망설이면 안 된다. 여기만큼 기회를 많이 주는 곳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때려치고 여기 와야 되느냐? 이건 내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과 그게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어. 근데 이게 조금 떨어져서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그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재화에 대해서 여기에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확신 투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는 심리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생활비도 여기서 주식으로 벌어야 돼. 나는 뭐도 여기서 벌어야 돼. 다 부모님 용돈도 여기서 벌어야 돼. 그러면 심리적으로 뭐가 생겨요? 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절대 성공하기가 심리적으로 급한 마음까지 생기면 절대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져요. 객관적이지 못해져요. 왜? 마음이 이미 나는 빨리 벌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미 쫓기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 벌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배수의 진을 치고 투자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미 다른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요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기회에 주는 장에 내가 어떤 데 그럼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준다면서요. 그럼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잡아온 영역은 제약바이오팜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초고령 사회. 이미 2000년 11월 달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인구 비중이 이제 7%였지. 2017년 8월에 이게 65세 이상 기준이에요. 2017년 8월에 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층이 14%가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사회로 갔어요. 그러다가 더 빠른 여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갔는데 2017년 가까이 걸렸죠. 그죠? 근데 더 빠르게 가파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14에서 20%까지 가는데 7%또 넣는 데까지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초고령 사회로 갔습니다. 이게 언제? 2024년 12월. 이미 20%를 넘어갔어요. 초고령 사회가 우리는 이미 펼쳐졌어요. 근데 이 초고령 사회가 이렇게 펼쳐졌다. 인구 비중도 높아졌고 사실 지금 65세 이상은 전쟁 전후 세대라고 해서 전쟁 후세대, 전쟁 바로 후세대라고 해서 이 세대들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 한국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인구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일군 주역들이 다 2세대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세대가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가 주로 경제를 많이 쥐고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인문학적으로 이해해 보면.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뭐다? 돈을 쥐고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이 돈을 쥐고, 즉 우리나라 인구 비중추이는 20%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쥐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돈을 그만큼 많이 쥐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들의 꿈은 뭘까요? 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나 나이도 들었어. 이제 65세 이상이야. 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난 지금도 돈에 욕심 가득한 사람이야.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들의 답은 이들이 원하는 삶은 딱 4글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무, 병, 장, 수. 없을 무자. 병. 그죠? 병이 없이 장, 수.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결결결결결결 되면서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 막 오히려 더 건강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광고 한번 봐보세요. 광고가 이제 어떤 산업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와, 건기식 홍수의 세대예요. 건강기능식품 홍수 세대입니다. 정말 좋은데 해답은 하나. 그죠? 레드. 이하고 지금 그죠? 광고 봐보세요. 레드이라고 그죠? 남진 그 선생님도 막 빨간 옷 입고 나오고 선전하고 그리고 옥타코사놀 그 콘드로이친 노인성 건강기능식품 홍수 초홍수 사태입니다 지금. 왜? 이들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꿈이 무병장수 이거니까. 그죠? 그 건기식 홍수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이 시대를 예상했어요. 옛날에 방송에서도 얘기 되게 했어요. 예상했어 우리. 그죠? 그럼 제약바이오 업황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업황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이들의 관심, 돈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병장수입니다. 항암제도 좋은 거 아유 결결되는 거 싫어. 막 머리 벗겨지고 막 항암제 부작용 있는 거 싫어. 표적 항암제 비싸더라도 표적 항암제 써. 야 환자의 삶의 질도 중요한 거야. 이게 된 거예요. 나 이제 성인병 걸리기 싫어. 이 노인분들이 위고비를 막 맞기 시작합니다. 그죠? 비만 치료제를 막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톡스 필러, 그죠? 나 젊게 보이고 싶어. 이걸로 다 간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올라서 호가호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답은 정해졌어요. 이게 이제 벌써 이미 이 모든 게 제약바이오에 이게 AI를 입히고 제약바이오에 로봇을 입히는 합종연행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는 병원에도 로봇 수술을 합니다. 비용이 더 비싸요. 근데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제 몸을 로봇에 맡깁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뭐예요? 정교하다. 사람처럼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가 굉장히 줄 수 있다. 의사들 자존심 안 상할까요? 로봇이 수술하는데 의사들 자존심 안 상할까요? 에이 뭔 소리. 만만의 콩떡. 그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사들은 로봇이 수술을 자기가 오퍼레이팅해서 로봇이 수술해서 비용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의료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실수나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면피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의료 사고에 대해서 나는 면피할 수 있어요. 로봇이 수술했습니다. AI가 판독했어요. 로봇이 수술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판결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AI가 판독하라고 의료계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 놓고 AI 판독이 잘못됐으니까 의사 잘못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죠?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벌써 지금 AI 이 의료 혁명은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예요? 이 제약바이오 회사예요. 에헤이 아니잖아요. 그래픽 만드는 회사. 그 그래픽 만드는 회사가 신약 단백질 설계 그 플랫폼을 가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종 연행의 시대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종 연행의 시대에 호의 우리가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거지. 제약바이오가 그런 조짐이 보이는 회사에 올라타야 되는 거지. 뭐 투자를 해서 올라타고 그것을 굳건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그 추세가 살아있는 한, 그 산업이 꺾이지 않는 한, 그 산업이 정확하게 보급되는 한 우리는 그 산업이 그죠? 일반화되어질 때까지는 뭐 들고 가야 돼. 실내로요. 뷰웍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의료용 영상 전송 장치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엑스레이나 MRI를 엑스레이실, MRI실이 보통 어디에 존재합니까? 서늘한 곳. 그러니까 지하에 보통 존재를 하죠. 큰 병원에 가면 그 지하에 내려가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약간은 검은색 그러니까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검은색 바탕에 엑스레이 사진이 나고 MRI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어디에 꼽아요? 화이트보드판에 딱 꼽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딱 설명을 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편리하게 됐죠. 엑스레이 딱 찍으면 바로 그 엑스레이 찍은 게 의사한테 바로 갑니다. 의사의 컴퓨터에 3층에 있는 의사, 2층에 있는 의사, 1층에 있는 의사에게 바로 전송돼요. 그 의사는 모니터만 돌려서 환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어디냐? 뷰웍스였어요. 6년간 몇 배가 올랐냐? 12배가 올랐습니다. 어느 땅에 투자를 해야 6년간 12배가 오를까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6년을 개긴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없을 거예요. 왜? 심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심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사회적 현상에 매달리면 된다. 이 AI가 보급화되고 상용화되기까지 기다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AI 의료장치가 보급화되고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편화돼야 산업의 정체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산업의 성장기야. 지금의 전기차가 산업의 성장기예요, 정체기예요? 성장기입니다. 지나가는 차 10대 중에 적어도 5대 이상이 전기차가 보여야 정체기가 옵니다. 그럼 2차 전지가 죽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많은 회사가 2차 전지를 만드는 많은 회사가 등장함으로 해서 치킨 게임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처음에 경쟁력이 없을 때는 안 빠져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도 지금 AI를 접목한 제약바이오도 뭐가 경쟁력이 강할 때는 쫙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요. 진입장벽이 2차 전지는 낮은 편이죠. 이 의료용 제약바이오 AI 의료용 제약바이오는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뛰어들어도 성공한다는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올 확률은 점점 더 이 관점에서 봐도 희박한 거죠. 그러면 산업의 개화기 성장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영끌해서 이상한 부동산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미래 성장 산업 쪽에 내가 투자를 해놓고 투기, 즉 투자와 투기의 가장 극명한 차이 불안 이게 아니고 난 투자의 관점에서 계속 이 회사의 성장성을 모아갈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성장성을 모아간 과정에서 이게 정말 산업의 성장기, 계약이 성장기를 다 겪으면서 10배 혹은 15배를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누구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은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릅니다.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 배팅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실제로.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쉼없는 노력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 배팅을 해도 인생이 안 바뀌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매직입니다. 매직이에요. 판타스틱 매직입니다. 여기는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과 심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증인, 제가 증인이니까. 그죠? 제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알려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플랫폼 세상은 고착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 고착화되어져 가고 있는 플랫폼 시장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기만 하지 돈을 보태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월급은 스쳐간다. 이제 집 사는 거 포기다. 포자가 너무나 많이 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말들이 있죠.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한다. 영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래 사회를 잘 준비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래 사회를 여기 우리 서울경제하고 준비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럼 이 플랫폼 세상이 완성되면 계속 돈만 뺏기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거기서 한 가지의 그 사자성어를 보여드렸죠. 뭐냐? 호가호위. 즉 이 호랑이를 이용하려면, 이 대기업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이 호랑이를 이용하려면 산업을 분석해야 된다. 그죠? 지금 인구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곳, 돈이 있는 곳, 돈의 어떤 핵심이 되는 곳,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그들이 원하는 꿈은 뭐냐? 무병장수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판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 제약바이오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뭐가 결부되어진, AI가 결부되어진, 그죠? 그 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그 산업이 주로 보급돼서 정체기가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산업이 성장기에서는 절대 계속 우리는 모아가는, 꾸준히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온앤오프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는 또 산업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종목에 대한 힌트도 반드시 잡으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구구절 좀 많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예병군이었습니다.